계단에 쓰는 자재로 타일과 석재 등 무엇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계단의 타일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일은 10mm이므로 깨질 수 있기에 잘 다루어야 하지만 반면에 가격대가 넓어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석재는 30mm로 굵기가 두껍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아 좋지만 선택에 있어 다양하지 않습니다. 타일과 석재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지 인테리어 면에서 접근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건물 청소업체나 석재 자재상의 도움으로 친절하고 괜찮은 업체들을 만나게 되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소업체에 문의를 하여 오염도와 관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김치 국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겉에 빛이 나는 유광은 물갈기로 보호장치가 있으니 오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을 40% 정도 불로 태운 혼드, 석재는 겉표면이 그대로 드러나서 거칠고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0% 태운 것을 버너 석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외부에 석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일은 10mm이고 석재는 30mm이기 때문에 단단한 면에서 석재가 낫다고 할 수 있고 인테리어적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일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이 닿는 부분은 홈을 만듭니다. 주변의 빌라나 건물로 들어가서 어떤 계단 마감재로 하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계단을 사용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선택에 있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타일 자재상과 석재 자재상을 보고 석재와 타일의 장단점을 살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물의 외관의 색상과 계단의 색상이 어떤 것으로 하면 더 좋을지 잘 판단하여 선택하기 바랍니다. 화장실로 가게 되면 출입문과 그 안 실내 문이 있습니다. 벽 타일과 바닥 타일은 비슷한 색상으로 하되 바닥 타일은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로 시공합니다. 타일을 세로로 붙일지 가로로 붙일지 어떤 색상의 타일이 잘 어울리고 어떤 조명이 어울릴지를 선택합니다. 거울 등으로 포인트를 주고 세면대, 양변기, 수전 등을 선택할 때 브랜드를 알아보고 기본적으로는 대림을 많이 사용하고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고급적인 느낌의 화장실이 되도록 합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활용도를 높이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P자 트랩이 들어갈지 I자 트랩이 들어갈지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세면대의 시공 위치가 달라집니다. 양변기와 소변기, 세면대가 들어갈 위치도 잘 살핍니다. 소변기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배관 들어가는 벽의 타공 위치가 달라지므로 무리가 없는 소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공된 벽면을 부수고 다시 시공하여 일정이 길어지고 비용의 낭비가 일어나니 이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세면대의 위치, 소변기의 위치 등을 신경 쓰고 화장실의 여자와 남자의 구분을 어떻게 정할지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여성이 선택하는 경우에 이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화장실의 남녀 구분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편리성의 큰 사항 중 하나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여성 직원을 뽑을 때 여자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으면 여자 직원이 안 뽑힌다고 할 정도로 화장실이 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남녀를 분리하여 화장실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공간을 잘 활용하여 작은 세면대와 양변기를 설치하고 공용 공간에서도 조명 있는 거울을 달아 엣지 있는 화장실을 만들도록 합니다. 화장실 남녀 표시 또한 센스 있는 마크를 붙여 가시성을 더합니다. 시공이 다 끝나고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건물의 누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2년간 AS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시공이 잘 마감이 되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공을 들입니다. 옥상의 부분과 테라스의 부분의 데크, 그리고 중간중간 징크로 마감을 덮은 부분에는 누수가 되지 않는지 미리 살핍니다. 테라스의 바닥 마감재는 데크, 타일, 콩자갈, 페데스탈 등을 합니다. 혹시라도 누수가 될 경우에는 다시 뜯고 수리보수를 해야 합니다. 페데스탈의 경우 안에 공간을 띄워두었기 때문에 누수 시 수리에 있어 편리하도록 시공되고 있습니다. 커튼홀에서도 틈이 새지 않도록 마감을 잘 하여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선택할 때 브랜드와 색상을 선택하고 건물 바닥 타일을 생각하여 엘리베이터 바닥 타일을 결정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미리 주문을 하고 사용 승인 신청서도 미리 제출합니다. 엘리베이터 옆 벽 타일 부분은 미장으로 마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벽과 같은 자재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타일로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붙일 때 남는 자재가 많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엘리베이터의 색상만 보고 주문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므로 주의합니다. 엘리베이터 브랜드는 사양이 중간 이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티스나 현대 엘리베이터 등이 있습니다. 실내 바닥 선정을 위해 건물을 들어갈 때 아래 바닥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밝은 색상을 사용하면 공간이 더 넓게 보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카페나 백화점의 바닥의 색깔도 밝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폭시로 마감을 하게 되었다면 바닥에 미장 색깔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에폭시 색깔로 있는 것으로 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에폭시도 무늬를 내거나 광택을 줄지 결정해야 합니다. 에폭시는 유광, 무광, 반유광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닥 미장을 바르고 2주간의 마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 에폭시는 2-3일이 있으면 마름으로 준공을 기다리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건물 공용 부분의 계단이 완성이 되면 그 후 도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실내 도장과 같이 공용 부분의 도장도 같게 하거나 한층 진하게 칠하여 통일성을 줍니다. 계단은 고홍석의 유광으로 하였으며 계단이 난간은 평철 난간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벽 하단의 걸레 바지는 투명한 색으로 마감하여 모던하게 정리하면 고급스럽고 요즘 추세에 맞습니다. 천장과 벽을 같은 색깔인 페인트로 칠하고 건물의 외관이 블랙이므로 연한 그레이에 카키색이 조금 섞인 노르 페인트나 사마 페인트를 이용하여 도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로써 내부가 마감이 되면 외부 주차장의 바닥을 수평을 맞추고 타일이나 콩자갈, 아스콘을 깔아 정리를 합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더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